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대공황이 다가온다. 미국 달러 붕괴 시작된다. 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비관론자 투자 전문가가 있어요. 월가의 비관론자라고 불리는 피터 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28년 차 투자를 운용을 하고 있는 베테랑 투자자입니다. 유로퍼시픽 캐피털이라는 곳의 CEO고요. 이 아저씨의 특징은 근거 있는 비관론으로 지난번에 금융위기도 예측을 적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CNBC나 블룸버그 같은 데에서 부동산 시장 버블 그리고 과도한 미국의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정확한 이유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예측을 해냈고, 심지어 이제 2007년에 경제 위기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경제 위기가 터지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1년 전부터 경고를 해서 결국 적중해서 미국의 큰 위기를 미리 예견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스크나 경제적 문제 같은 것들을 아주 잘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의 대표적인 특징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걸 이제 좋아해요. 그래서 금이나 은 쪽에 투자를 강조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프린베스팅이라는 이제 117만 미국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참고해서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피터린치래요. 죄송합니다. 피터 시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 경고를 했던 것처럼 지금 다가오는 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거다. 아마 뭐 오늘 여러분들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터 시프랑 제가 하는 얘기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은 연준의 통화정책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 때문이다.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금리 오르고 떨어뜨리고 올리고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통화량 돈 많이 찍어내는지 적게 찍어내는지, 이게 통화 정책이에요. 정부가 재정 정책하는 거는 돈 쓰는 거, 세금 이제 들어온 거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게 재정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 경제 위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률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통화 현상이 아니라 세금의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생각 못하는 분들이 많죠. 이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부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 부과를 하는 것 외에도 인플레이션을 활용한다. 이 물가 상승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을 충당한다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물가 상승은 실질적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정부예요, 정부. 근데 우리가 지금 빚을 10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도무지 이거 못 갚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더 많이 100억 이상으로 수입을 늘려서 남는 돈으로 이거 갚을 수가 있겠죠. 지출을 줄이거나.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서 이 돈의 가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지금 100억이라는 거는, 이 100억은 현재의 100억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 찍어내가지고 물가를 미친 듯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빚을 그러니까 돈을 더 미친 듯이 발행을 해서 이 빚의 가치 자체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의 빚을 졌어요. 이거를 50년 뒤에 갚는다고 쳐볼게요. 그럼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50년 뒤에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거는 이 빚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갚을 빚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상승이 실질적인 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금을 그냥 그대로 갖고만 있으면 그게 갈수록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터 시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부는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나서기 전에 세금 증가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겠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세금 늘리겠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된다? 돈을 빌려서, 즉 돈을 찍어내는 이런 형태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국채를 발행해요.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공공 인프라나 사회복지, 국방 이런 것들에 돈을 쓰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 돈이 돌겠죠. 그러면서 이제 빚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자 지급에 필요한 어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빚을 갚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세금 많이 올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대신에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화폐 가치 자체를 떨어뜨려서, 원래 내가 정부에서 100억의 빚을 지고 있다. 이 100억 자체의 가치를 90억, 80억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해온 일이 이거다. 그리고 결국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국채라는 거는 국가에서 빚을 낸 겁니다.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건 개인 투자자건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언젠간 갚아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갚아요? 우리 80세, 90세 되신 노인분들이 이거 갚을 일이 없어요.
이분들은 돌아가실 거잖아요. 지금 10대, 20대, 30대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뒤에 이제 국가의 어떤 큰 이런 기틀이 되면 이분들이 돈을 다 갚아야 됩니다. 미국의 빚을.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때요? 빚이 정말 많이 늘었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하는 건 미래 미국인들이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이런 요소예요. 그래서 조삼모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숭이들한테 바나나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줬어요. 근데 원숭이들이 자꾸 막 이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기로 했는데 원숭이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차피 주는 총 바나나의 개수는 똑같은데 결국은 앞에 더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되게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참여자, 투자자들은 다 원숭이에 불과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융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금융시장에 얼마 안 돼요.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인 세금이다.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금융 지식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왜냐? 워렌 버핏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계속 많이 해온 얘기들이기 때문이에요. 경제나 주식이나 이런 걸 깊게 공부할수록 다 들어본 얘기고 다 아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삼모사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찍어내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세자들은 정부가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언젠간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마치 개인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최소 결제액만 결제하고 나중에 밀어서 뒤에서 갚는 거랑 마찬가지다.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3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4경원 정도 됩니다. 4경원 정도의 국가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거는 더 이상 미국 상황이 갚을 상황이 안 된다. 이제 미국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 위기 같은 거 어떻게 와? 돈 더 찍어내서 우리 코로나 쇼크 때도 위기 안 왔잖아. 돈 더 찍어내서 또 막으면 되지. 경제 위기 안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인플레이션을 이제 계속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돈을 찍어내는 상황을 계속 정부가 만드는데 이 상황이 왜 문제점이냐? 결국은 모든 물건들이 다 비싸져요.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비싸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걸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매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직접적인 돈을 빼앗는 대신 개인의 구매력을 빼앗는 식으로 자기들의 빚을 충당하고 탕감하려고 한다. 팬데믹 이후로 정부의 부채 그리고 화폐 발행은 전례 없이 급증했으며 현재 정부 지출의 약 절반은 연준에서 발행한 돈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돈을 발행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돈 찍어내서 그냥 위기든 뭐든 막아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 근데 정부가 이렇게 화폐를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지급하면 잘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실업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가에 큰 노동력을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아무런 생산 활동들 없이 소비는 똑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 쇼크 때 당시에 지원금 받은 걸로 막 명품백 사고 실업급여 탄 걸로 명품백 사고 막 여행 다니고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제 국가의 노동력을 기여하는 게 아니라 소비만 하게 된다. 돈을 자꾸 쓰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재화하고 용역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결국 오르게 되는 물가 상승의 현상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 찍어내서 생산력 없는 인구를 도와주게 되면 생산성 증가는 없이 오로지 물가만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실질 구매력 감소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국가의 성장이 정체된다는 겁니다. GDP가 높게 나와서 경제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GDP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성장을 못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경제나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수나 이런 쪽으로 막 이런 쪽이 많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 경제나 투자나 사업을 공부할수록 어때요?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 열심히 해서 부자 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노력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피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정치 성향 말씀 안 드렸고 정치 성향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유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는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매출도 늘고 기업들의 매출이 늘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도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경제가 좋고 뭔가 모든 가격들이 올라가게 돼서 경제가 좋아 보인다고 느끼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갑니다. 부동산도 물건이거든요. 근데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코로나 쇼크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주식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남들 돈 다 벌 때 물가 상승은 물가 상승대로 나오지 병 때문에 가게는 못 열지 이래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책이 결국 뭐 어떤 상황이냐 경제를 왜곡하고 버블을 조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는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 경제학을 배우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다룰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교는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기득권들이 일꾼들을 만들려고 학교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금융 지식 같은 거 알려주면 어때요? 자꾸 사람들이 계몽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 반란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막기 위해서 이런 금융교육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대중이 인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피터 시프가 실제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숨기려고 한다. 연준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거품 경제를 유지하고 정부의 막대한 적자를 단기적으로 지속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피터 시프가 이제 무서운 전망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인플레이션 시즌은 시작이 됐다. 달러가 파괴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쪽의 서양 계열의 사람인데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하는 방법은 2000년대 초반의 상황을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달러는 떨어지고 유가는 배럴당 2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승했고 금이랑 은도 폭등했고 신흥시장은 400에 500% 상승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이 6.5배 정도 수익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슷하죠? 3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올랐다고 하니까. 그리고 은이 11배 정도 올랐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상황일 때 달러는 떨어지고 유가랑 금, 은, 신흥시장은 상승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경제 침체 끝나고 나면 신흥국의 원자재 주식이 대세가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피터 시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흥시장, 금, 은, 유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묶어보면은 신흥국에 있는 원자재 주식을 사게 되면 테마를 얹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우리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테마가 두 개 엮여버리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세기 2000년이 들어서 첫 10년 동안 이제 주식은 가치가 하락했다. 미국 주식의 실질 가치는 외국 통화나 금 가격으로 측정했을 때는 더 낮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이 안 났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당시에 해외 시장에 투자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달러가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붕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당시에 물가가 많이 오르던 시기에 독일 마르크와 엔화, 스위스 프랑이 3배가 올랐고 기름도 10배 정도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1980년하고 현재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 세계 모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세계 최대의 빚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 국가로 전락을 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끝났고 달러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해외 증시, 외환,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라. 달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기는 이제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니라 달러 위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달러를 사지 말라는 것이다. 아까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나 달러 사놨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전 이제 피터 시프가 짜증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채는 미래의 달러로 지급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달러가 붕괴하게 되면 채권 보유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는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나 뭐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폐 이런 이제 신흥국 브라질의 헤알화 이런 국가들의 어떤 화폐 가치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신흥시장 경제가 크게 부흥할 것이다. 미국은 망하고 신흥국은 부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이렇게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지만 트렌드상으로 미국은 저물고 신흥국은 떠오르는 이런 시장이 10년 동안은 최소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죠. 그래서 경제 침체 이후에 주목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피터 시프랑 저랑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관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원자재, 금 이런 쪽이 괜찮다. 근데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주장해오는 내용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시프 쪽 이제 펀드를 제가 이제 계좌를 열어봤는데 금광회사 쪽에 좀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금을 소유해라. 금 관련주는 금이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금보다는 금 주식을 사는 게 좋다. 왜냐 금이 10배 오를 때 금 주식은 20배 30배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배당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 투자와 주식 투자가 합쳐진 어떤 장점이 혼합된 게 금 관련주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는 이런 쪽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에 투자하지 마라.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게 사실은 좋지 않고 미국의 어떤 불안감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지만 채권 자체 투자도 별로 좋지 않아. 이거 제가 데이터로 좀 말씀드릴게요. 채권은 현금보다 더 나쁜 투자처다. 저도 이거 비슷하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82년 방식으로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면 약 15% 상승했다. 최근에 이제 물가 많이 올랐을 때 당시에. 그래서 최근 이 물가 상승이 어떤 때보다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 뭐 과거에 언급했던 내용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채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두 가지 데이터를 첨부해드렸는데 블록랜드랑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 자료 이제 토대로 말씀드리면 6대4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주식 60%, 채권 40% 비중으로 내 돈이 100이라고 하면은 6대4로 투자하는 거를 이제 6대4로 투자하는 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논문이 나온 발표가 나와서 6대4 포트폴리오가 미국에선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6대4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 투자 방식이 훨씬 더 장기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커머더티스, 원자재 투자입니다. 그래서 60%는 주식, 40%는 원자재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채권 쪽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블록랜드의 또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6대4 에쿼티스 본드,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60%, 40% 채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샤프빌 기준은 0.89인데 이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6대4 포트폴리오를 투자했을 때 1973년부터 2024년까지 8.7%의 연평균 수익을 줬는데 6대4 주식이랑 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9.4%의 수익이 나온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저금리 시대 때 당시에는 어떠냐? 7.6% 6대4 포트폴리오로 이제 주식 채권에 투자를 했으면 7.6% 수익인데 6대4 주식이랑 금에 투자를 했으면 10.5%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샤프 비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근데 2003년부터 저금리 시대 때는 샤프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절대적인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봤을 때 차라리 원자재 투자를 해라. 금이나 원자재를 섞어서 투자하는 게 낫다. 채권보다는. 이런 데이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시프가 얘기한 내용들을 좀 검증해드리기 위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가치주에 집중을 하고 암호화폐에서 실질 자산인 금과 은으로 전환을 해라. 코인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경제 침체 이후에 좀 이제 피터 시프가 얘기하는 방향성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피터 시프가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바로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침체가 선행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 침체가 되면은 원자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대부분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제 침체 온다고 원자재가 무조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제 침체 때 원자재가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염두는 둬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트렌드가 바뀐 건 확실해요. 지금 워렌 버핏도 원자재 관련주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6분기 연속으로 주식을 다 팔고 있고 5대5로 주식 50%, 현금 50%의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주식은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인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